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보면은 참 우리 시장이 심리가 참 많이 살아있다. 이걸 느끼는 그런 하루였죠. 또다시 이제 느꼈습니다. 아침에 시작은 고만고만하게 시작을 해서 좀 빠지나 싶더니 곧바로 잡아 올려가지고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또다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종가상으로만 보면은 또 이제 뭐 사상 최고치 고점을 또 돌파를 해냈죠. 오늘 이제 뭐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의 대장주기 때문에 삼성전자 움직임이 상당히 특이했는데 아침에 보면은 이게 분홍색 선이 5일선입니다. 근데 5일선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밑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잡아 올려가지고 결국 지금 시간 보니까 5일선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5일선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빠졌는데 다시 5일선 복귀할 때까지 적어도 2, 3일 최소 그 정도는 걸리는데 말이죠. 삼성전자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의 심리가 특히나 이제 하방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이것을 뭐 재차 확인했다 보이고요. 시장 고점에 대한 얘기는 뭐 월가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뭐 밸류에이션 문제 계속 나오고 또 뭐 예전에 뭐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이랑 뭐 그때보다 더하다 지금은 버블이 이제 그런 얘기 계속 나오지만은 시장 심리만큼은 펄펄 살아있다 아직까지도. 특히 국장은 더 그렇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푸틴하고 트럼프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도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하면서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전에 소화를 해내고 오후에는 다시 복귀를 하면서 뭔가 좀 복원력 같은 것들을 보여줬다 하는 부분에서 오늘 상당히 좀 인상적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은 이제 이 빨간 색깔이 외국인들 수급인데요. 선물 쪽에서 사실 오늘 그 장 마감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물 쪽에서 매수권이었어요. 근데 선물 쪽에서 지금 실제 마감은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게 조금은 있죠. 경계감이 좀 있다 봐야 됩니다. 코스피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7천억 매도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1,500억 이상 나왔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였어요. 660억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이 이제 강하긴 강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지금 상황에서 더 갈까에 대해서 약간 경계감들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시장을 보면은 21선이 요 노란 색깔이거든요. 요게 코스피 요 21선 요건데 21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 정도 되면은 한 번씩 쉬죠. 이격이. 지난번에도 요 정도 되니까 좀 쉬었고요. 며칠. 지금은 그때보다 이격이 사실은 더 벌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랑 좀 비슷하죠. 이때보다 더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격이 벌어졌으면은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도 한 번은 좀 쉬어감이 좀 나올 때는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한미 관세 협상 관련된 이제 그 임박했다 타결이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면서 호재 뉴스가 나오니까 지수가 다시 또 오늘 이제 끌어올렸죠. 근데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뭐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보다는 뭔가 좀 기간 조정의 형태로 이때처럼 뭐 옆으로 좀 흐른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지수가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쉬어감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좀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매수의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감을 너무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보면은 뭐 반도체 얘기 또 해야죠.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이미 썼어요. 사상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10만 원을 돌파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뭔가 힘 모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한다는 거, 이게 사실 엄청난 일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지수도 따라서 올라갈 텐데, 지금 지수가 좀 쉬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10만 원 돌파를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은 삼성전자가 확 끌어올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본 실적 발표가 30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30일 날까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30일 날 본 실적 발표와 함께 잡아 당기는. 근데 이 30일이라는 이 날짜가 참 절묘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간 30일 아침에 본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10시 반부터인가 그 컨퍼런스 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CPI가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날 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24일 날, 아니요, 지금 CPI가 아니라 제가 착각했어요. CPI가 아니라 FOMC 금리 결정이 미국 시간으로 29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0일 날 새벽입니다. 30일 날 새벽에 금리 결정이 있고, 그리고 30일 날 아침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좀 겹쳐 있죠.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삼성전자는 그때까지 10만 원 돌파를 좀 보류했다가 옆으로 좀 흐르다가, 그때 금리 결정을 하는 걸 보고, 금리 인하하는 걸 보면서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 위쪽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10만 원은 돌파를 할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하게 될 거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요 며칠간은 이제 반도체주들이 뭐 그렇게 크게 썩 좋지는 않았죠. 좀 쉬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쉬면서. 또 시장에는 이제 미국,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왔지만, 또다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막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주춤주춤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반도체를 지금 담아야 되겠죠. 그 반도체는 쉴 때마다 겁내지 말고 반도체는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장의 상승보다, 지수보다 더 큰 수익률을 내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반도체를 일단 편입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사라 하는 얘기는 제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삼성전자 간다는 얘기는 6만 원대부터 삼성전자 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해서 그때 드렸던 목표가가 9만 원이었고, 그리고 9만 원 달성하는 날, 그날 제가 목표가를 또 11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11만 원은 분명히 갈 텐데, 사실 그 11만 원이라는 게 이게 참 어찌 보면 그냥 이제 감으로 드리는 거지. 이걸 뭐 무슨 딱 뭐 이게 꼭 갈 거다, 그 11만 원 되면 이제 꺾일 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최소 11만 원까지는 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10만 원을 넘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13만 원을 가든 15만 원을 가든 어찌 보면 18만 원을 가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이제 그런 정말 무주공산으로 이렇게 위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이제 그 허허 우주 공간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지, 지금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점점 이 업황 전망이 강화되고 있죠. 、 메가사이클 전망 강화되고 있고 2027년도까지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업황 전망이 강화되는 이 마당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반도체는 편입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거는 일단 분명하고, 그리고 그 좋음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질지 이것도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끌고 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이라도 편입을 하셔야 되고, 반도체 종목을 고르실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온 애들은 겁이 나죠. 테크윙이라든가 또 뭐 TLB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겁이 나죠. 겁이 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단기적인 수익이 훨씬 더 잘 날 겁니다. 또 뭐 한미 반도체도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는 그만 갈 거야. 그리고 이제 뭔가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이제는 올라오지 않을까? 예,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지만 못 올라온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이 올라오려면은 이 종목들이 한참 더 가서 이제는 매물이 좀 나올 만한 때가 됐을 적에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을 때 그때서야 이제 주변에 있는 종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그러면 이 종목들이 이젠 더 이상 못 갈 정도의 어떤 가격대냐, 반도체 모멘텀이 그 정도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종목들로 오히려 타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 기간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잘 가는 종목들을 더 보셔야 되고, 가령 이 TLB만 하더라도 이 음봉 한번 보십시오. 이 음봉 같은 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고점에서부터 얼마가 빠졌냐면은 고점에서부터 25%가 빠졌습니다. 가령 이제 20%대에서 이 종목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20% 수익 나는 거는 일주일도 안 돼서 20% 수익이 금방 나버리거든요. 근데 한참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20, 30% 수익 내려고 해보세요. 가는 듯 하다 빠지고 가는 듯 하다 빠지고 답답해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에서는 대장주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주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이제 이런 대장주를 하실 때도 요령은 있어야죠.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윗꼬리 잡고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양봉에서 하시면 안 된다. 음봉에서.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강, 조, 분. 제 투자 철학 아닙니까?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 첫 번째예요. 약한 종목을 자꾸 쳐다보고 안 가는 종목 자꾸 쳐다보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강한 종목들을 보자 이거예요. 강한 종목 TLB 얼마나 강합니까? 예, 쏙앤발 타고 올라왔고 실적에 대한 전망 너무 확실하고 조정 구간에서 음봉 나오면 사는 거죠. 이런 데서 한번 사보고, 그리고 또 그 분할로 샀더니 좀 가는 듯 하다가 빠져서 한번 또 사고, 5일선 한번 사고 10일선 한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할로에 사면은 또 올라가면은 또 어떻게 해요? 분할로 또 매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 하는 거고요. 뭐 한미반도체나 테크인 같은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또 신고가 낸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보이고요. 전공정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익 IPS 같은 종목들 쫙 올라왔는데 이미 신고가를 한번 냈어요. 그리고 나서 쉬는 형태가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 아닙니까? 늘 보십시오. 주가라는 게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확 발산, 그리고 수렴, 발산, 그리고 수렴, 발산, 그리고 수렴, 이런 또 발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련의 그 끝단 정도에 올라왔다 싶으면은
예, 그러면 뭐 이제 원유가 IP에서 또 한번 가겠죠. 발산이 위쪽으로 발산이 될 것인가, 아래쪽으로 발산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또 반도체의 어떤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아래쪽 발산보다는 위쪽 발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렴의 끝단이다 싶으면은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유기도 또다시 6만 원단 넘게 되면은 또 뭐 7만 원, 8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도체 쪽은 뭘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놓으면은 며칠 기다리면 또 올라가고 하니까요. 반도체 쪽은 절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필옵틱스나 이런 이제 네오셈 같은 종목들,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쪽이고요. 네오셈은 이제 CXL 쪽인데 이쪽도 관심 가지자 그랬죠. 이쪽이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할 겁니다. 왜냐면은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죠.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치솟을 곳이 이런 이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삼성전기도 삼성전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금 이제 뭐 적극적으로 사시라고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삼성전기도 신고가는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재미 보실 분들은 삼성전기도 괜찮다. 뭐 삼성전기는 제가 얼마대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기는 14만 원 이하에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성전기 더 갈 수 있어요. 삼성전기도 어차피 반도체가 가는데 MLCC가 안 간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MLC 쪽도 당연히 좋을 거기 때문에 더 간다. 그리고 얘도 신고가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요즘에 뭐 아주 좋죠. 제가 맨날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시장이 가면은 이 세 섹터는 간다 맨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분명히 바닥은 나왔죠. 바닥은 나왔고, 내년도가 이제 ESS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기차와 관련된 캐즘 바닥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물음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일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쉴 겁니다. 지금 따라잡지 마시고요. 2차 전지 잘 가는데 못 잡았네 이러고 따라잡지 마시고요. 쉬는 구간이 오면은 그때 잡으세요. 그때 잡으시고, 2차 전지는 LG엔솔이 실적이 뭐 일단 잘 나왔고 하기 때문에 또 뭐 이제 전기차 뭐 그 잘 팔렸다는, 근데 그 중국 쪽이 잘 팔렸죠. 중국은 원래 잘 팔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담보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더 갈 거예요. LG엔솔 기준으로 50만 원대까지는 일단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움직일 테니까 꼭 조정 기다렸다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움직이면은 2차 전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살아있으면은 코스닥도 움직인다고 봐야 되니까, 코스닥이 확실히 꺾이지 않는 한 2차 전지도 쉬는 구간에 들어가면은 2차 전지 제가 이 쉬는 구간에서 들어가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매도 자리를 봐야 돼요.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버슈팅 자리로 봐야 됩니다. 48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오버슈팅 구간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또 기다려야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조정이 들어오면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대장주들로 접근하셔도 충분하고, 뭐 이외에도 뭐 전고체 종목들 있고 뭐 한데, 또 뭐 이제 전구체 종목들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종목들 뭐 잘 모르시면은 그냥 이런 대장주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조선, 방산, 자동차 이런 종목들, 조선 쫙 올랐고, 방산주도 현대로템 뭐 10%,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7%, 자동차가 요즘 또 이제 많이 올라왔고, 이제 이 세 군데는 아무래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쪽과 이제 관련된 호재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계속해서 지난번처럼 조선주가 또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오르고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관세 협상 타결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소문에 움직이고 뉴스에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세 협상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이제 눌리겠죠. 근데 이 조선과 방사는 제가 뭐라 그래요? 눌리면 또 들어가자. 왜?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데 눌릴 때,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잡으면 또 11만 원까지 간다. 그럼 그때 팔자. 더 가면 어떡하지? 더 가는 거는 까치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천주로도 들었죠. 24만 원 미치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를 그때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고요. 눌리면은 좀 조정이 들어오면은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자동차 쪽이니까 자동차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 또 이제 특징적으로 움직인 쪽이 폴더블 폰 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PI 첨단 소재, 고롱인더, 세경 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좀 관심이 좀 없던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리고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가 뭐냐면은 뭐 파이nem텍이나 BH,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은 애플이 내년도에 폴더블 폰 출시를 못할 수도 있다. 2027년도에 할 수도 있다라고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거 이제는 모멘텀이 죽었나? 근데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제 이제 애플 폴더블 쪽으로 여전히 내년도 출시를 목표로 해서 개발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낸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괜찮다 보고요. 파이nem텍이라든가 BH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는 수급이 좀 들어올 걸로 보기 때문에 이쪽 접근이 좀 가능하겠다 보이고 PI, 고롱인더 이런 쪽들도 이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오늘도 화학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화학주,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들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한유화, 롯데정밀화학. 석유화학 쪽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별로다. 아직까지는. 올라가면 팔자. 지금도 뭐 변함없습니다. 지금 정부 구조조정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몰려 계신 분들은 요번에 올라올 때 좀 매도를 좀 하세요. 다른 걸로 갈아탈 생각을 하셔야죠. 아직까지 공급 과잉이 해소되려면 멀었고요. 단지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워렌 버핏이 옥시캠이라는 석유화학 회사를 97억 달러, 13조에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제 워렌 버핏 쪽에서 한 말이 이제는 석유화학 업황이 바닥은 쳤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석유화학 쪽이 오른 것 같은데 업황 바닥이라고 해서 업황 바닥이 주가 바닥은 만들지만 그렇다고 주가를 끌어올리진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석유화학 쪽은 이번 기회에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뭐 CPI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번 주에 24일 날 이제 CPI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날이죠. CPI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대치를 충족하게 되면은 시장이 더 갈 수 있겠죠. 아마 이제 미국 시장도 그때까지는 눈치 좀 보다가 기대치 충족이 되면 더 가고, 왜냐면 충족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란 얘기니까 못하면은 이제 한번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CPI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대를 넘어왔죠. 제가 원달러 환율의 마지노선이 1445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이제 이게 아마도 이제 CPI에 따라 가지고 위쪽으로 치솟을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변수기 때문에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위로 올라간다면 분명히 오늘도 이제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크게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못 들어온 거거든요. 요거 이제 살피셔야 되겠고요.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은 중심 섹터는 반도체죠.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잘 움직이는 뭐 2차전지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하시고 대장주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움직이는 종목들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관심 가진 섹터는 맨날 뭐 말씀드리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들이 오늘 같은 날 쉬었지 않습니까? 그럼 쉬면은 들어가야죠, 로봇주들. 쉬는 날 들어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로봇주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화장품들 실적 계속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격 많이 빠진 종목들 있죠? 예, 여러분 이제 살 때고, 또 엔터주들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 요즘에 움직일랑 말랑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주파수 경매가 이제 아마 발표가 될 때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뭐 한 종목 정도 담아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좋고 쉬어감이 발생한다면 기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